안녕하세요. 팩토 토이 사이언스 토토쌤이에요. 이번 시간은 생각해요 개념합 파트 4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시간입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로켓가 발사됐을 때 땅에서 우주로 쑥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강낭콩을 심었을 때 새싹이 땅속에서 그 위로 쑥 올라가기도 하지요. 이런 현상들 말고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또 있나 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 Y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도깨비도로라는 곳이 있어요. 친구들도 도깨비도로 가보았나요? 이 도깨비도로에는요, 둥근 물체를 놓으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절로 대굴대굴 굴러간대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통 바퀴는 어디서 어디로 굴러가죠? 그렇죠. 경사진 곳이 있으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어야 저절로 대굴대굴대굴 굴러가고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려면은 만약에 우리가 자전거를 탔을 때 어때요? 페달을 낑낑 열심히 밟아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주도 도깨비도로는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스르륵 올라간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걸까요? 도깨비도로는 이렇게 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우리가 이번 시간 실험을 통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웹페이지에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요, 보라색 받침대가 보이죠? 받침대를 만들 거고요. 또 노란색 팽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 고가를 가지고 대굴대굴 굴려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지대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지지대는요, 이렇게 큰 다리가 있고 작은 다리 두 가지의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은 이렇게 울퉁불퉁 이가 보이죠? 여기 홈에 맞춰서 끼울 거고요. 여기도 두 개의 홈이 보여요. 자, 첫 번째로는 이 막대를 가지고 여기 홈에 먼저 큰 막대, 큰 지지대 받침대 홈에 끼워 볼게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홈에 끼워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홈에 끼워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홈에 끼워주세요. 그리고 낮은 받침대에 끼워줄게요. 이쪽은 홈 끝에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볼까요? 여기 양쪽 끝에 홈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각각 하나씩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우면은 첫 번째 지지대 완성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팽이처럼 생긴 고가를 굴려볼 거예요. 어떻게 굴러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우리 지지대 만든 걸로 고가를 한번 굴려볼게요. 선생님이 만든 지지대 먼저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짜자잔! 이렇게 보았더니 친구들 어느 쪽이 더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왼쪽이 훨씬 높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보통 굴러갈 때 어떻게 굴러가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가요.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굴러가는지 한번 굴려볼게요. 왼쪽이 높았으니까 고가를 왼쪽에 올려놓고 손을 놓으면 대구르르르 굴러갔어요. 혹시 이거 도깨비도루처럼 거꾸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낮은 곳으로도 한번 올려볼까요? 낮은 곳은 올라가지 않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높은 곳을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느 쪽이 훨씬 높죠? 오른쪽이 더 높아요.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놓았을 때 아래로 대구르르 굴러가는지 볼게요.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러갔어요.
첫 번째 지지대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보는 현상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지지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지지대 잘 굴려보았죠? 평행한 지지대는 위에 바퀴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대구르르 굴러가는 거 확인해 보았고요. 바퀴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원래 바퀴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대굴대굴 나도 모르게 굴러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뀐대요.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지지대 만들어 보았고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또 다른 지지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실험 함께 해볼 텐데요. 플레이 페이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굴러가는 바퀴 어떻게 만들까요? 아까 전에 만든 바퀴는 우리 그냥 평소에 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굴러가는 바퀴였는데요. 이번에는 신기한 거꾸로 바퀴를 만들 거예요. 거꾸로 바퀴는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아까 사용했던 지지대. 선생님은 지금 아까 만들었던 지지대 분리해 놓았는데요. 친구들도 다시 떼어서 분리해 주세요. 분리한 지지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홈의 위치를 다르게 끼워 볼 거예요. 자, 먼저 큰 받침대부터 볼까요? 큰 받침대는 우리 아까 끝에서 세 번째로 끼웠었는데 이번에는 끝에서 두 번째 홈에 끼워 줄게요. 자, 끝에서 두 번째 홈에 하나 끼우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끝에서 두 번째 홈에 끼워 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받침대를 끼울 건데요. 작은 받침대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두 개의 홈 보이죠? 약간 앞니같이 생긴 이 홈. 여기 홈에 두 개의 이 막대를 각각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웠더니 두 번째 지지대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 지지대로는 과연 진짜 거꾸로 바퀴가 가능할지 우리 함께 실험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지지대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실험했던 것처럼 옆으로 놓고 한번 높이가 어디가 높은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았더니 왼쪽이 더 높네요. 자, 그렇다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인데 이거는 지금 거꾸로 바퀴 실험이잖아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낮은 곳에 한번 올려놓아 볼까요? 낮은 곳에 올라갔더니 과연 높은 곳으로 갈지 확인해 봅시다. 자, 손을 놓으면 옆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어요. 이상하다. 원래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이번에 높은 곳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왼쪽이 높으니까 왼쪽에 놓으면 지금 어때요, 친구들? 고깔이 꼼짝도 하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고 낮은 곳에 두면은 주르르르르르 위로 올라가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지지대를 만들어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정말로 옆에서 보았을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게 실험해보고 다시 교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지지대도 같이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바로 정말 거꾸로 바퀴처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었죠. 지지대를 기준으로 관찰하려면은 바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저절로 굴러가는 거를 우리가 몇 번이나 해봐도 똑같았죠. 선생님처럼 높은 곳에 올려본 친구들도 있나요? 높은 곳에 올려봐도 꼼짝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바퀴가 굴러갈 때는 보통 바퀴는 중심축으로 이렇게 굴러간대요. 그런데 이 중심축에는 무게중심이 있어서 무게중심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대굴대굴대굴 굴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깨비 도로 같은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띵크 페이지에서는 물체는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활동해 본 거는 신기한 거꾸로 바퀴였지만은 보통 모든 물건들, 우리 주변의 사물들이나 아니면 환경에서도 모두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죠.
반대로 올라가려면은 무언가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떨어져요. 그렇다면은 우리 여기 6개의 그림 중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폭포가 나왔어요. 친구들 폭포 본 적 있나요? 폭포 뭐죠? 뭘까요? 선생님은 이거 공원에서도 본 적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제주도에서 도깨비도로 봤듯이 제주도에서 폭포를 본 적도 있어요. 강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다가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폭포에서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물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콸콸콸콸 떨어지는데 이게 많은 물이 떨어지니까 멋진 풍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리고 유람선도 타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가기도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폭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두 번째는 건물이 있어요. 건물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유치원도 건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빵을 파는 빵집도 건물로 되어 있죠. 또 선생님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도 뭐죠? 건물로 되어 있어요. 살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건물 속에 앉아 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건물이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나겠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지 않는 물체입니다, 건물은. 자, 다음은 한번 비석 볼까요? 비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새겨두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사람들이 일했던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새겨서 세워두는 기념하는 그런 돌멩이에요. 우리가 보통 돌멩이는 동글동글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네모 반듯하죠?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깎는 그런 장인들이 반듯하게 네모네모하게 깎아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비석입니다. 비석은 바위, 돌멩이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다음으로 나무도 한번 볼까요? 나무는 어디서 볼 수 있죠? 길을 가다가 가로수길에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나무는 어떻게 서 있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나무가 흔들릴 때는 어떨 때 흔들릴까요? 맞아요. 바람이 휘잉 불 때는 나무가 가끔 옆으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않죠? 다음으로 공을 한번 볼게요. 공을 통통 튀길 때는 어떻게 해야 튀길 수 있죠, 친구들? 맞아요.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톡 떨어뜨렸을 때 통통통 튀어오르죠. 공은 보통 고무로 되어 있어서 바닥에 닿으면 탄성으로 위로 슝 튀어오른답니다. 그래서 손으로 때리면 계속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공은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다음은 바퀴가 나왔네요. 바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퀴는 우리 공처럼 위에서 아래로, 폭포처럼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통통통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닌데요.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이번에 실험해 보았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면이 있을 때 바퀴는 태구르르르 아래로 굴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서도 이동하는 물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로 같이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6가지 그림 중에서 우리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물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폭포, 그리고 위아래로 통통통 튀길 수도 있고요. 대구르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릴 수 있는 공도 있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경사면으로 굴러가는 바퀴까지 3가지 물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스팀 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체 이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어요. 물체는 보통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물체의 운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위치가 바뀌어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운동이라고 해요. 위에 있었다가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었다가 왼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고요.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떤 거냐면 위치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더 큰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약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보다는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이 있는데 공을 한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았을 때랑 머리 꼭대기까지 올려서 떨어뜨려 보았을 때 어떨 때 더 크게 튀어오르죠? 맞아요. 머리 위에 두고 떨어뜨렸을 때 훨씬 높게 튀어오르죠?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위치를 바꿀 때마다 크기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바퀴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2번째 지지대 만드는 실험 해봤을 때 그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꾸로 바퀴 실험해 보았죠. 이것은 바퀴의 위치 에너지,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보이는 착시 현상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번 시간 마치고 착시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실험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플러스 실험입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착시 현상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실험을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있어요. 먼저 우리 종이컵이랑 그리고 칼, 그리고 색연필로 1차 만들기부터 해볼 거예요. 먼저 종이컵을 밑동을 어느 정도 남기게 잘라주세요. 선생님은 칼로 잘랐는데 칼이 위험한 친구들은 가위로 잘라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밑에 부분만 남을 수 있도록 종이컵을 잘라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밑부분만 잘라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밑부분을 가지고 팽이를 만들 거예요. 어떤 팽이를 만들 거냐면은 색깔 팽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윗부분 말고 밑부분, 이 바닥 부분을 사용해 줄 건데요.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색깔로만 색칠하는 게 아니고 2가지, 3가지, 여러 개의 색깔로 색칠을 해줄 겁니다. 선생님은 빨간색 먼저 색칠해 볼게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풍차 날개, 선풍기 날개처럼 조금씩 색칠을 해서 2가지 색깔을 섞어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빨간색 칠하고 빨간색 사이사이에는 노란색도 칠해줄게요. 친구들도 다양한 색깔로 3가지 색깔을 사용해도 좋고요. 4가지 색깔을 사용해도 좋아요. 여러 가지 색깔로 종이컵 아래 바닥면을 색깔을 채워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색칠을 해보았어요. 코스모스 꽃을 닮은 그런 모양이 나왔네요.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보았는데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섞어보았나요? 이제 여기에 가운데 부분에 십자로 칼집을 내어줄 거예요. 너무 크게 내면 안 되고요. 작게 십자 칼집을 내어주세요.
혹시 십자 칼집을 넣는 게 어려울 경우에는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을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팽이를 돌리기 위해서는 가운데 돌아가는 중심축이 필요하겠죠? 선생님은 그래서 빨대를 준비해 보았어요. 만약에 빨대 말고도 더 좋은 도구가 있다면은 뭐 면봉이라던가 성냥개비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그걸 사용해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빨대를 이 팽이가 돌아갈 정도 길이만큼만 잘라줄게요. 자, 자른 빨대를 팽이 여기 십자 칼집 낸 부분에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우고 나서 바로 돌려보아도 좋지만 우리 돌리다가 빨대가 아직 고정력이 약해서 팽이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클레이를 약간만 사용해 줄게요. 스카치 테이프를 사용해서 해도 좋습니다. 자, 아랫부분에 클레이를 이렇게 붙여서 빨대가 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줄게요. 자, 이렇게 다 붙이고 나면은 한번 우리 돌려볼까요? 색깔 팽이가 어떻게 색팽이가 나타날지 선생님이 한번 바닥에 돌려볼게요. 와, 친구들. 어떤 패턴이 나타났어요? 지금 빨간색과 노란색이 원래 코스모스 모양처럼 따로따로 있었는데 다 같이 섞여서 새로운 무늬가 나왔어요. 마치 색깔도 주황색처럼 빨간색, 노란색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신기한 모양이 나왔죠? 이게 바로 색이 빨리 회전해서 움직이면서 눈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이래요. 자, 한 번 더 볼까요? 팽이가 빙글빙글 도니까 이런 신기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과 같은 패턴 말고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도 좋아요. 구불구불하게 물결 무늬로 색칠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체크 무늬처럼 네모네모하게 만들어서 한 칸씩 번갈아 가면서 색칠해 보아도 좋고요. 다양한 패턴을 한번 그리고 빙글빙글 돌려서 나만의 멋진 팽이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생각해요 개념아 1호 파트 4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업이었습니다.